같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이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한 다음에 변태야. 가운데만 쏙 빼고 다시 얘를 또 9등분하고 가운데만 슉슉슉슉 빼먹고 이렇게 재밌나 봐. 그치? 그래서 막 얘가 너덜 해졌대. 이거를 n번을 반복해서 남은 정사각형들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포커스는 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남기는 게 중요한 거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처음에 있었을 때 넓이를 생각해 보시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에요. 이게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A0라고 선생님 둘게요. A0가 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이상한 변태 같은 짓을 한 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 넓이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죠. 그러면 9등분을 했으니까 9분의 1이 되겠지. 한 넓이당. 그치? 근데 그걸 하나만 빼갔으니까 남은 건 몇 분의 몇이겠어? 9분의 8이겠죠. 1 빼기 9분의 1, 9분의 8만 남은 거죠. 됐어요? 남은 게 포커스니까 이제 두 번째 시행을 또 합니다. 그럼 이놈의 얼만큼이 남았을까요? 다 똑같은 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시행한다고 생각해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놈의 몇 가지가 남았을까가 되는 거야. 몇 개가 남았을까요? 이놈의 얼마가 남았죠? 이놈의 몇을 한다? 9분의 뭘 하는 거야? 8을 또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왜?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 비율이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야. 같은 규칙을 가지고 하면 그 비율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뭐를 하냐면 이 하나의 사각형에서도 지금 이게 9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9분의 8만 남기고 있잖아. 그치? 여기 이 9분의 8을 남긴 거를 또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다 남긴 거잖아. 맞아? 그럼 전체에서도 9분의 8만 남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시행을 할 때마다 얼만큼이 남겠다. 9분의 8만 남겠다. 맞아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하얀색 애들만 모아봐봐. 하얀색 애들만 두 번째 시행한 다음에 모으면 사각형 조그만한 거 하나가 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8개의 사각형이 남아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 조그만한 네모가 하나씩 이제 생기잖아.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면. 그치? 이 조그만한 네모들을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모아봐봐. 이런 식으로 모아봐봐. 그러면 몇 개가 나와? 이렇게 하나씩 모으면 9개가 여기에 다 몰릴걸? 맞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9등분 했을 때 8개가 남네 라고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선생님 말은. 됐어요? 그래서 전체 계속해서 9분의 8씩 곱해진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n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a n번째의 넓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니까 9분의 8을 계속해서 몇 번 곱해? n번 곱한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랬네. 10번을 한번 볼까요? 유형 10, 929, 931. 929를 해주면 931을 너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네. 어머! 슬픈 얘기잖아. 그러면 929부터 천천히 볼게요. 네. 언제 얘가 첫째 항이 100인데 공차가 정수래요. 분수가 아니네. 그래서 n1까지의 합이 sn이 n이 17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첫째 항이 100인데 얘가 점점 더 커지는 애라면 계속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계속 양수가 나온다면 선생님이 둘째 항 더했을 때, 셋째 항 더했을 때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더 값은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하겠지. 맞아? 더하니까 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 양수라면 그랬겠지만 근데 얘가 점점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애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더하면 더해지긴 하는데 더해지는 값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치? 점점 줄어들어가? 이제 큰일 난 거지. 언제? 마이너스가 갑자기 나기 시작해. 그러면 더 이상 더할 때 값이 커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거야. 없겠지. 잘 생각해봐봐. 니네가 딱 쌀 곡간에다 여기 갖다 채워놓고 막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계속 먹을수록 많이 먹네 쌀이 점점 줄어들어. 위험을 느끼겠지. 그래서 없어. 엄마가 이제 밥 없대. 그럼 어떡해? 네 먹었던 거 내놔봐 이러면서 입에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겠지. 안 그래?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제일 클 때까지
언제까지가 갔다가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차곡차곡 더해지기는 하지만 이 더해지는 양이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야. 그래서 줄어들다가 언제까지? 딱 0이 되는 시점까지 생기고 혹은 딱 양수가 되는 시점까지 생기고 여기를 기점으로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숫자를 더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더 숫자가 작아지겠지. 지출로 잡히겠지. 수익인 줄 알았는데 점점 애들이 줄어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가 됐다라는 건 뭐야? 음수로 바뀌기 직전이 됐다가 되겠죠. 반대로 최소를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최소는 얘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하는 게 플러스 값이 더해지면 조금 반등하겠죠. 그쵸? 그러다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언제 플러스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100이라고 했고요. D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수 정도의 정보는 줬어요. 그럼 A에는 100 플러스 n-1D인데 네가 언제 음수가 되느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랬는데 17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된다고 하니까 음수가 되는 건 18번째부터 음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17D가 되겠죠? 그럼 너가 음수겠네?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17D가 어떻게 돼야겠다?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져야겠고 D는 마이너스 17분의 100보다 작은 정수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정수 중에 최대가 되는 애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 D를 찾아주시면 A10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931도 똑같이 가나 봅시다. 931은 59부터 32까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속지 말라고 했죠? 이 위에 뭐라고 쓰라 그랬어? 59 A1 AK 32가 있으면 속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에 B1 그렇지 B2 이런 식으로 해서 B 너는 K가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너가 K 플러스 2번째라고 생각하고 구해달라. 그러면 A, K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59 더하기 n-1이니까 지금은 K 플러스에서 1 뺀 K 플러스 1 곱하기 D 했더니 너가 얼마다? 32다 하나 나오네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여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랬더니 모든 항의 합이 455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항의 합이 455가 된대요. 그럼 K 플러스 2번째까지 항이 455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떻게 해주면 돼? 등차니까 K 플러스 2 그치. 첫째 항 그치. 지금은 끝항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455가 되었다라고 해주시면 K가 얼마인지 나오고 K가 얼마인지 나오면 D가 얼마인지 나오네요. 됐나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내시면 뭐 하면 되겠다? 언제 최대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언제 음수가 되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947 가겠습니다. 947은 등비라고 했으니까 항상 일반항으로 바꿔주세요. AR 제곱은 6 이렇게 너도 바꿔주면 AR 제곱 AR 세제곱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에서 묶어줄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묶어. 항상 인수분해처럼. 그럼 얘는 AR로 묶어주면요. R 플러스 1이 6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 너는 AR 제곱으로 묶어주면 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8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둘을 어떻게 해볼까? 빼는 것보단 곱하기 관계니까 나눠주면 약분이 잘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인아 너무 무서워. 눈이라도 좀 감아봐. 지인이 이러고 있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기 얘 나눠주면 어떻게 돼? 약분이 되니까 AR 지워지고 이렇게 해서 얘는 R만 남을 거고 얘도 지워지면서 R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즉 다시 말해 R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두 개 연립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봤더니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다시 말해 6이겠죠? 이게 6이래요. 따라서 A도 1이라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a n분의 1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선생님이 수열을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루는 애가 있었다고 하면 얘를 역수를 시키면 그때 공비는 어떻게 돼? 원래 이때 공비는 2분의 1이었는데 얘를 역수를 시켜서 2, 4로 바꿨다고 해서 공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공비도 역시 어떻게 돼? 뒤집히면 되는 문제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등차는 아니지만 등비 같은 경우는 역수를 취했을 때 애도 역시 첫째 항과 공비가 다 어떻게 되면 돼? 그냥 뒤집히면 되네요. 그냥 지금 보는 그대로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도 a n분의 1이라 그러면 원래 일반항 이용하면 a 아래 n-1승이 a n이었어요. 근데 그거 분의 1이라니까 이거 분의 1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난 이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이거 분의 1로 하는 거니까 뭘로 가면 돼? 이거로 바꾸시고 이렇게 뒤집으셔서 얘도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뒤집으면 되죠.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됐나요? 그럼 a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의 n-1승을 얘기하네. 이게 언제 1000보다 작아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치?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들 중에 최대값이 되는 애 아마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네요. 그럼 언제 1000이 넘어가는지 그거 전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자, 957 가겠습니다. 957도 일반항으로 다 바꾸시면 갑자기 처리가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x를 뭐라고 생각해? a 플러스 d라고 다 얘들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2d가 되는 거고 너는 a 플러스 그 유명한 쌈디님이 되시면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그 다음 얘는 똑같이 등비니까 두 번째 항이면 얘는 AR. 그럼 얘는 AR 제곱. 너는 AR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등비로 잘 쓰여진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괜히 PQ로 놓고서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그럼 P 곱하기 Q가 6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꿔 얘기하면 너네 둘 곱했다는 얘기니까 A제곱 R 세제곱한 게 6이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너는 X 더하기 Y가 5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너네 둘 더한 거니까 2A 더하기 어깨석 쌈디나 펜인가 봐요. 이게 5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시면 얘네 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보고 찾아달라네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B는 A 플러스 3D인데 그거랑 A랑 관련해서 둘을 빼는 거, 둘을 더하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맞아요. 또 여기서는요. B는 요건데 너가 여기 있으니까 대입하면 R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셔서 두 개 연립해 주시면 A 빼기 B가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줄게요. 예, 풀이를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네 둘 곱한 게 얘라고 얘기했죠? 근데 눈치를 살짝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얘네들을 연결시켜 주시면 얘네들도 A 곱하기 A 아래 3승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얘네 둘 곱한 것도 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또 얘네 둘 더한 것도 A 더하기 3D여서 2A 더하기 3D인데요. 너네 둘 더했던 것도 2A 더하기 3D죠? 그래서 얘를 뭐로 봐도 돼요? A 플러스 B 더한 걸로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A 더하기 B 두 놈 더한 거는 5가 되는데 A 곱하기 B 두 놈 곱한 건 6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눈에 바로 보이네. 방정식까지 안 만들어도. 그쵸? A가 2, B가 3, 옳다구나. 그쵸? 만약에 이거 정석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근이 더했을 때 5, 두근의 곱이 6이다. 너네 수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셔야죠. 맞나요? 맞나요? 그럼 T는 2나 3인데 그 두근을 우리가 A하고 B로 보고 있었던 거니까 너가 A고 너가 B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이겠죠. 됐나요? 네. 한번 세워보자 얘들아. 961. 말하는 대로 한번 시켜보는 대로 해봅시다. 아바타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직류면체. 가로, 세로, 높이 A, AR, AR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등비수열 이루는 직류면체 모서리 길이 합이 104래요. 그러면 얘네 다 더해.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으니까 4개 A, AR, AR 제곱 다 더해서 얼마가 된다? 104가 된다. 그 얘기네. 그 다음에 건널비가 312가 된대요. 건널비는 어떻게 해? 둘 곱하고 둘 곱하고 둘 곱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A 제곱 R 더하기 A 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그 다음 또 뭐 있어? R 제곱 이렇게 있네. 눈이 막 휘둥휘둥 돌아가네. 요렇게 얘네들이 몇 개씩 있나? 건널비니까 요렇게 있는 애가 하나, 두 개. 그치? 요쪽에도 옆면이 하나, 두 개. 뒷면이 하나,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씩 있어서 이게 얼마가 된다? 312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 놓고 나보고 뭘 구하래? 부피 구하래. 부피는 셋 다 곱한 거니까 A 3승, R 3승. 다시 말해서 너 AR 찾아서 3승 해봐 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되셨어요? 뭘 찾아야 되는지 다 나왔고 정보 다 나왔어요. 그럼 항상 얘들아 등 B는 똑같은 거 나온 걸로 있는 애들로 최대한 묶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최대한 누구로 묶어야 돼? A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으로 바꾸세요. 얘는 누구로 끄집어낼까? 얘는 AR로 끄집어내신 거 맞아요. 이 AR로 끄집어내시면 여기는 A만 남고 여기는 A R제곱 남고 여기는 A 끄집어냈으니까 다 나오고 1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1승 남고 보이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위하고 아래하고 연립할 수 있는 게 딱 보입니다. 그쵸? 우리 문제 앞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식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둘을 나눠주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싹 지워지고 A 싹 지워지고 너 지워져서 2만 남아요. R분의 2가 결국엔 너가 됐다가 되니까 너 계산해주면 R도 나오고요. 그죠? 너 계산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든 편한 데다 집어넣으시면 A도 얼마인지 나오게 되네요. 그럼 AR 알았으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지가 안 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원리합계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다 내용이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고 졸리면 세스라고 오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을 구르거나 침을 흘려보거나 알겠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알았죠? 원리합계 갈게요. 원리합계. 얘들아 은행에 적금해본 사람 난 거지다. 그래서 못 해봤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엄마가 자꾸 삥 뜯는다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있으면 엄마가 갖고 있을게 해서 한 10년을 줘갖고 그 다음에 받지 못했어요. 이자가 그것만 생각해도 꽤 많았을 텐데 그치? 엄마가의 은행에 넣었다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그래서 원리합계를 잘 못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올라와서 적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희망에서 하나 조용히 지웠어요. 은행원 안녕. 이렇게 그게 얘야. 원리할게. 잘 봐봐. 적금. 적금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얘들아 얘를 예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예금은 돈을 한 방 탕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그치 보통. 그리고 내가 꼴리는 대로 한두 번씩 그냥 집어넣고 끝나. 근데 적금은 뭐냐면 약속이야 얘랑 은행이랑 나랑.
은행아, 내가 너 얼마씩 맨날 빌려줄게. 오냐, 고맙다. 너가 빌려줘서 내가 돈 먹기 놀이를 할 수 있지. 너에게 조금 떼어줄게. 하고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 이자가 엄청 높았어. 그래가지고 엄마들 세대? 엄마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세대에는 저축만 잘해도 집이 하나가 막 생기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왜 예금을 안 하냐 말면서 주식 뭐 이런 거 생각도 그때는 못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하면 너네가 깨닫게 돼. 여기서 막 문제에서 나와. 어머니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 6개월 동안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얼마만 3년 동안 투자를 얼마만씩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환전할 수 있겠는가? 얼마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막 이랬는데 눈물 나. 엄마가 이렇게 뼈 빠지게 3년 동안 해서 내가 한 학기에 등록금도 못 내는구나. 막 이럴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집을 못 산대. 왜 못 사? 나 엄마 아빠보다 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알겠지? 못 사는 거야, 지금. 선생님,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원리학계 공부를 해. 아빠가 맨날 집을 못 사는데 왜 못 사? 아빠 집 수학 선생님 아니야? 막 이랬어.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깨달았어. 조용히 있잖아. 아빠가 집을 못 산대. 가장의 무게. 막 이러면서 뭔지 알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배우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적금 똑같아요. 돈을 집어넣고 잘 생각해 봅시다. 이자를 줘요. 그럼 늘어났죠? 그게 이제 나의 원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이자만 붙고 하면 규칙도 찾기가 편하고 아주 행복할 텐데. 지금 저 넣었어요. 이자 붙었어요. 돈이 또 넣었네. 이런. 근데 또 여기다 이자를 붙였네. 돈이 또 집어넣어. 이자 붙이고 돈이 또 집어넣어. 개빡치죠.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패턴을 찾기도 어렵고 한 번에 계산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내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때 돈 넣는 거, 2개월 때 돈 넣는 거, 3개월 때 돈 넣는 거 해서 12월 달마다 돈 넣는 거를 새로운 통장 하나를 계속 개설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1월 달에 얘는 돈을 넣으면 쭉 해서 1년치를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할게요. 2월 달에 돈을 얘도 넣어서 그냥 쭉 통장에다가 쌓아두기만 할게요. 그럼 이자가 계속 붙겠죠, 알아서? 마찬가지로 3월 달에도 새로운 통장에다 넣고 개설해서 쭉쭉 하면 12월 달 마지막에 돈 넣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남은 통장들을 내가 다 회수. 그리고 나서 다 값을 더해보면 한 통장에다가 넣고 이자 붙이고 넣고 이자 붙이고 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학계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면 조금 이해가 편하냐면 ax 더하기 y가 있다라는 놈과 ax 더하기 ay다 라는 놈 둘이 똑같은 거죠. 맞아요? 분배 법칙. 그런데 어떨 때는 얘네 둘을 먼저 더한 다음에 총 나중에 곱하는 게 제일 편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씩마다 이자가 붙는 걸 생각을 해서 다 더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것과 이자 붙는 거를 똑같이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마다 이자 붙는 거, 넣을 때마다 이자 붙는 거 따로따로 생각해서 합친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원리학계에서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복은 복수 뜻하는 거여서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복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내가 초에 돈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말에 돈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빌려줬어 했더니 은행이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돈 먹기 놀이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야 나 1월 1일부터 빌려줄게 하면 얘가 1월 달부터 정말로 31일간 잘 굴려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1월 달에 줄게 그래놓고서 1월 30일 1일 날 준 거야. 그래서 나 돈 30일 동안 아무것도 못 굴렸는데 무슨 1월 달에 줘? 그랬더니 31일 날 줬잖아.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은행에서? 너 때문에 못 썼으니까 난 2월 달에 받은 거랑 똑같아. 2월 달로 이자 취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초에다가 넣은 것과 말에다 넣은 것은요. 엄연한 이자 붙는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초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1월 초 돈을 A1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자율이 R이라고 얘기하면 1월 말이 됐을 때 얘에 대한 이자는요. A1에다가 A1에 대한 이자 R만큼이 더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묶어서 얘기하면 A1 플러스 R이 되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2월 말이 됐어요. 이거 통장으로 그냥 쭉 이자만 붙여가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이 통장의 원금은
A1 플러스 R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다가 또 이자가 얼만큼 붙는다고? R만큼이 붙는다고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또 똑같은 걸로 묶어주면 A1 플러스 R이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1 더하기 R로 묶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곱해지면 너, 이렇게 곱해지면 너니까. 그럼 지금 보니까 1 플러스 R이 두 번 나왔네. A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요번에 3월 말이 되면 얘들아 어떻게 돼? 3월 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원금이겠지. 그치? 준이야. 그럼 얘가 A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그거에 또 R만큼이 이자가 붙은 거랑 다시 한번 똑같은 걸로 묶어주면요. A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이 돼서 결국엔 A1 플러스 R의 3승이 돼버렸습니다. 규칙이 보이십니까? 그럼 쭉쭉쭉쭉 가서 내가 맨 마지막에 12월 말에 돈을 찾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돈이 얼만큼 갔니? 라고 물어보면 쭉 가서 이자만 계속 N만큼 붙으니까 A1 플러스 R에 몇 승이 돼 있을까? 그렇지. 12승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뭐 한 거냐? 적금을 계속해서 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초에 돈 한 번 넣은 애가 이렇게 된 것만 본 거예요. 짱나죠? 그 다음에는 어디다 붙어 이제 2월 초에 새로 적금을 하나 더 돈을 넣겠죠. 맞아요? 약속했던 돈이 이때 정기적금이 들어와요. 그럼 이 돈도 월 말에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월 달에 넣었던 돈이랑 6월 달에 넣었던 돈이랑 차이가 뭐야? 1월 달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두 번 붙었는데 얘는 이자가 몇 번밖에 안 붙었다? 한 번밖에 안 붙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3월 달에 갔을 때 얘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3번이 된 거였잖아. 그럼 얘는 몇 번 돼 있겠어, 이자가? 그치. 2번 돼 있으니까 여기가 제곱이 돼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A1 플러스 R에 11승으로 바뀌어 있겠죠. 한 번이 이자가 덜 붙은 거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하나씩 저 줄다가 마지막에는 몇 월 달에 얘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을까? 12월 초에 A1 돈을 넣겠죠. 그럼 어쨌든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은행이 돈을 운영했으니까 이자를 줄 거야. 얼만큼? 1 플러스 R만큼. 되셨나요? 자, 그래서 뭘 하겠다? 이놈들을 다 뭐 하면? 더하면 내가 12월 달까지 적금한 거랑 이자랑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선 다 더하려고 보니까 얘네들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 있어? 무슨 수열일까? 그렇지,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만데? 그치, 1 플러스 R이 곱해지면 같아지는 등비 수열이 돼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 갑자기? 등비 수열의 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공식을 이용해주면 첫째 항을 작은 애로 보죠. 그래서 A 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고요. 그거에 R의 N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이 지금 1 플러스 R인 거죠. 그쵸? 공비가 1 플러스 R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초에 넣었을 때 원리합계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에 넣은 거는요? 말에 넣은 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다 똑같은 과정 겪긴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에 넣은 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말에 넣은 건 1월 달에 빌려준 거랑 같은 게 아니다. 언제 빌려준 거랑 같다? 2월 초에랑 같다.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얘보다 하나 작았던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애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덜 붙은 애로 계속 나와서 여기 마지막에 A1 딱 집어넣으면 그거 넣어지고 이자 안 붙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 이때는 A로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1 플러스 R 다 똑같은데 어디만 달라지냐? 요것만 사라진다? 라고 하면 말에 돈을 넣은 애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한 번에 이해되기 좀 어려운데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고 계속 한번 이해해 보세요. 수력 충전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154페이지고요. 여기에 48 네모 따라가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왜냐면 수열의 합을 해야 교육과정 외에 있는 내용까지도 선생님이 좀 봐주고 끝날 것 같아서 그래야 수원을 했다 얘기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내용은 쉽게 배웠어도 알차게 좀 배워서 나중에 자기가 한번 배웠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155페이지 수열의 합을 가보겠습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에 대한 걸 좀 배워볼까요?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호는 항상 수학학원 간판에 붙어있지요. 알 수 없는 오메가들과 함께, 그죠? 막 이런 거 막 같이 하면서, 이런 거 막 붙어 있으면서, 막 그 옆에 막 이런 거 붙어주면서, 그치? 막 이러면서 시그마 학원, 막 이런 거. 못 봤어? 서울에는 시그마 학원 한번 인터넷 쳐봐. 개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시그마가 뭘까요? 시그마는요, 다 더해버려! 이렇게 된 거야. 썸이랑 똑같은 거야, 썸. 그 썸 말고, 썸. 알겠지? 아, 썸 말고 더하기 썸. 알겠어, 지인아? 눈이 갑자기 번쩍,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라는 뜻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변수를 설정할 건데, 이 변수를 1부터 N까지 다 뭐 하겠다? 더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학원이 많은 거야.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겠다 막 이런 거 알지? 되게 창피한 거죠? 나는 너무 창피해. 나 옛날에 학원 선생님 MK 이러길래 MK가 뭐야? 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MK 학원 이러길래 MK가 뭐야? 그랬더니 메스큘러 막 이런 거. 아 극혐 막 안 가. 막 이러고 이름이 안 가. 너무 싫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AK라고 선생님 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대상.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요 대상의 변수를 1부터 n까지 바꿔서 다 뭐한다? 더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a2 그치? k가 계속 변하고 있지? 해서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변해서 다 더해버렸다. 이게 시그마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배운 누구랑 똑같을까요 예원씨? 공부 2번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건 누구랑 똑같을까요? 앞에서 배운 SN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SN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 그 옆에다가 좀 써놓을까요? 책에는 안 나와 있죠? 155.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155에 체크해 주세요. 옆에다가 SN이랑 똑같다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신 차릴 친구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요. K는 1부터 N까지 AK가 뭐 N제곱 플러스 N이었을 때 AK는 얼마겠냐 혹은 AN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지같이 개똥같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설명이 별로 없고 구닥다리가 별로 없고 차! 구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제일 어려워. 근데 지금 얘도 무슨 뜻이냐면 너가 n제곱 더하기 n일 때 an 구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sn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 sn이 n제곱 더하기 n이구나. 그럼 우리 앞에서 sn 가지고 an 구하는 거 했었죠. 어떻게? s에 누구를 해서 n-1을 넣어서 2를 빼면 나온다. 그거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알아먹는다는 거죠.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별다른 거 아니고 n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 n-1이 들어간 함수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면 1 들어가면 되고 2면 2 들어가는데 n-1이니까 n-1 들어가서 나온 애라고 생각하셔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빼면 an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sn입니다. an이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 i로 바꿔도 괜찮을까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j로 바꿔도 괜찮고요. l로 바꿔도 괜찮고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서 나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얘를 k, i 막 이런 애로 쓰냐? 여기 n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꿔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55페이지 와보세요. 이해했나 안 했나 봅시다. 51번에 어머 3번과 5번을 우리 좀 고쳐볼까요? 좀 이상한 애들이죠? 3번에는 누가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3만 계속 주구장창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을까? 몇 개를 더해 얘들아 항을? 5개. 그럼 그냥 K는 1부터 뭐라고 하면 돼? 5개가 있었다고 하면 되고요. 숫자가 안 변하고 누구만 나오니까? 3만 나오니까 3이라고 해주시면 얘는 첫째 항부터 5째까지 주구장창 3만 나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더했다. 그럼 5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다섯 번째는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7 해가지고 49 곱하기 51 있는데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항상 일반항을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일반항. 선생님 여기서 항상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 대표. 근데 여기서 대상이나 대표도 바뀌는 애들을 얘기했다. 즉 일반항이 온다라고 생각했잖아. 여기서도 일반항을 만들어 보면 돼. 일반항 만들어 보시면 1이 들어갔을 때 너가 나오는 거고 너는 2가 들어갔을 때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1이 들어갔을 때 3 나오고 2가 들어가면 5 나오는 애 어떻게 얘기하죠? 2 X로 둬도 되고 뭐 자기 맘대로야. K로 얘기하자면 2K 플러스 1이에요. 1. 1 넣으면 3, 2 넣으면 5. 맞아요. 홀수잖아요. 홀수인데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K 플러스 1. 1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K 마이너스 1. 그럼 요 D는 얘보다 항상 몇씩 커? 2씩 크니까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2K 플러스 3. 그렇지. 그래서 시작 K는 1부터 어디까지 하면 얘가 49까지 나오고 딱 끝나겠어? 해보면 되지. 2K 플러스 1이 49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르는 거야. 그럼 2K는 얼마가 됐냐? 48이네. 그럼 K는 얼마였단 얘기냐? 24란 얘기다. 하고서 24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끝나겠죠. 됐나요? 네. 네, 얼른 가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느낌이 오세요? 네. 그래서 거꾸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도 거꾸로 자기가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좀 팁을 주자면요. 적어놔 놓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짝수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2K라고 쓰시면 되고요. 홀수다라고 하면 2K-1이나 2K 플러스 1을 쓸 건데요. 얘는 얼마부터? 1, 3, 5, 7 이런 식으로 1부터. 얘는 3, 5, 7, 9로 가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홀수들의 합은 K제곱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표현 알아두시고 할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 얘의 성질을 알아보고 싶고 이 성질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계산, 연산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그치? 그래서 먼저 성질을 알아볼 겁니다. 성질로 가봅시다. 58페이지인가 봐요. 156. 156페이지네요. 자, 156페이지에 하백이호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 K는 1부터 N까지 AK, 뿔마, BK 했더니 얘네들 마치 시그마가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뿔마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눈에는 마치 시그마가 분배돼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의미는 아닐 것 같고, 그쵸?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그냥 원리 자체로만 생각해봐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순서대로 해서 N까지 들어간다 했으니까 얘는 써지는 게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치, AN 더하기 BN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였다면 여기가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럼 잘 생각해봐봐. 내가 얘를 계산할 때 A는 A끼리 몰아서 B는 B끼리 몰아서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덧셈이니까 순서 바꿔도 돼서 A1, A2 쭉 해서 AN까지 먼저 A끼리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 계산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A를 1부터 N까지 더했네. 그걸 다시 시그마로 바꿔주시면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얘는 K는 1부터 N까지 BK다가 되겠죠. 그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따라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덧셈 뺄셈은 됩니다. 그러면 곱셈은요? 곱셈은 될까요? 안 될까요? 곱셈과 나눗셈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눗셈은 결국엔 곱셈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곱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곱셈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왜 어쩌냐? 왜 안 되는 거죠? 왜죠?
다 곱하니까 뭔가 사기꾼 같은 대답인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다 곱하니까 A1, B1, A2, B2 맞아요. 좌변은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AN, BN까지 N긋 더한 것까지 좌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변은요? 우변은 어떻게 된 거야? 우변은요. A1, A2에서 AN까지 더한 애랑 B1, B2에서 BN까지 더한 애. 이게 시그마잖아. 그치? 이 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곱했다는 거야. 그 둘이 서로 같냐 다르냐 물어보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다르죠? A1이랑 B1이랑 곱해지면 다행인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곱해져요? B2, B3, B4 막 미친 듯이 나오죠. 그쵸? 이상한 애들 나와서 같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옆에다 적어두세요. 시그마 곱한 거는 같지 않다. 옆에 나와 있네. 연주, 그치? 흰 칸에 나누기도 성립하지 않음까지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럼 그 밑에 것도 설명이 되지 않니? 선생님이 AN 대신에 뭘로 바꾸면 BN 대신에 AN으로 바꿔봐. 그럼 AN의 제곱이 되잖아. 그치? 응. 그러면 당연히 얘 제곱한 거랑 또 같지 않을 겁니다. 우변에 얘 제곱한 건 뭘 얘기하는 거냐? A1, A2에서 AN까지 더한 애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이거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지 않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것도 틀립니다. 그런 잘 안 되는 애들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애가 있어. 이까지면 너무 적지? 이런 애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합칠 수 있다는 거야? 합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AK, 얘가 BK.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범위 똑같으니까 2K 빼기 1이랑 K 플러스 1 더해서 같다고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맞는 거야, 다른 거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방향을 이 방향으로만 계산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아까 얘기한 거의 특징은 뭐야?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범위가 같다면 서로 다른 항들은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합쳐도 됩니다. 그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을 합쳐서 계산하시면 지워지면서 3K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훨씬 더 편할 거라고. 그럼 3K는 이게 무슨 수열이지?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했다? 1부터 10까지 더했다 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응용한 거 얘기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K는 0부터 만약에 선생님이 9까지 2K 플러스 1이 랬대요. 근데 여기는 K는 1부터 10까지 2K래요. 자, 얘는 더하면 누구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은 시그마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요? 범위가 어때? 다르잖아. 그럼 합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미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제일 너네가 앞으로 많이 하게 될 방법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나온다면 하나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맞아요? 정의가 뭐였어? 하나하나 넣어서 더하는 애들이다 했잖아. 정의대로 가시면 돼요. 하나하나 넣으면 얘는 1, 3, 5 이렇게 이쁘게 가서 19까지 더해진 애일 거고요. 얘는요. 하나씩 넣으면 2, 4, 6, 8에서 20까지 더해진 애들이 될 거예요. 그럼 보이세요? 1, 2, 3, 4, 5, 6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 20까지. 그래서 시그마로 얘기하면 K는 1부터 20까지 K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등차 수열 합으로 계산해버려도 되고요. 아시겠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곧 죽어도 여기 1이랑 12로 바꿔서 꼭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여기 0을 안 더했잖아. 그럼 0 넣었을 때가 얼마지? 1이지. 그게 빠졌다는 얘기니까 여기 앞에다 1 더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맘대로 10인 거를 더해버렸잖아. 그치? 그럼 그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겠지. 그래서 10 넣어주면 21이니까 그만큼을 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너네들을 합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오히려 얘를 뭘로? 0부터 9까지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됐어요? 네,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56페이지에 56에 2번 한번 풀어보시고 55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